오늘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진 의원께서는 혹시 선대위에 어떤 일 맡게 되셨나요? 예, 상황실장에 보임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아니요, 뭐 중요한 자리는 아니고 심부름하는 자리죠. 진 의원께서는 혹시 지난 경선 때 돕던 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당의 을주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캠프에는 가담하지 않고 예. 중립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책통이시니까 이제 이번 대선 또 좋은 정책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해야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 2시인가요? 네. 보니까 이제 또 일상 회복 접어들면서 좀 풀리고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새로운 방역 수칙은 접종을 완료한 분이거나 또는 예.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된 분을 포함해서 모두 499명까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참석자를 제한해서 한 400여 명 규모로 이렇게 출범식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석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의 총력을 동원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도 모든 현역 의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모든 현역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다 선대위 포함이 되신 거죠? 예, 일단 이번에 어제 발표한 1차 인선안은 주로 재선 이상급의 의원들부터 발표를 했는데 예. 곧 이어서 발표되는 2차 인선, 3차 인선에서는 외부 당 바깥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역 의원들 모두가 다 망라되는 방식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선대위원장이 꽤 많으시던데 선대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이 전부 몇 분이에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께서 맡으셨고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은 추미애 전 대표께서 맡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12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 타이틀을 다신 분 14분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의 여러 자원들이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이고요. 또 이번 경선 과정에서 혹여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처를 다 치유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매진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선대위의 모든 직함과 역할을 맡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낙연 고문이죠? 선대위 상임 고문. 계십니다. 이낙연 고문도 참석하십니까? 예, 참석하실 거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 순서도 잡혀 있습니다. 연설도 하시고. 예, 후보뿐만 아니라 정세균 후보, 또 추미애 후보 이렇게 경선 후보들은 다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상임위원장 다 연설하지는 않죠? 그 위원장단이 다. 예, 위원장단이 다 하시지는 않을 다 겁니다. 연설하면 연설 듣다가 끝날 것 같은데. 예.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상임 고문으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상임 고문.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고문께서 아마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고 당의 원로이시고 또 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신 김원기 의장님이나 문희상 의장, 임채정 의장 이런 분들도 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십니다. 아주 이제 다 한 팀이 됐으니까 앞으로 대선 한 팀이 돼서 잘 치러가야 될 텐데 혹시 이번에 명단에 빠졌지만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혹시 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대위 인선안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번 1차 인선안에는
당의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역할을 맡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역할을 맡은 바를 발표를 드렸고 예. 이제 2단계에서는 당 바깥에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 2단계 인선도 조만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는 뭐 깜짝 놀랄 만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이 포함이 될지 궁금한데 또 상황실장으로서 알고 있어도 말씀하시긴 좀 거시기 할 거고요.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야당 후보도 정해지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어떤 대선을 한번 치러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선거의 양상이 네거티브전이 지배할 거다라고 모든 분들이 관측하고 있고 예. 그걸 우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이야말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시는 예. 것처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구조 또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 우리 삶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또 우리 국민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촘촘하게 잘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비전이 중요한데 과거사 또 후보들의 일신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선거전이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건대는 그렇게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향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민주당이 여당이 아무리 그렇게 가려고 해도 또 저쪽에서 네거티브 나오면 대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들을 좀 지켜봤는데 텔레비전 토론이든 무엇이든 온통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면 심판하고 보복할 거냐 또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하면 올가 넣고 뭐 잡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로만 시종일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던데 그렇지만 네거티브만으로는 선거 승부가 안 나는 것은 정치권의 철칙입니다. 예. 저희들도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전을 거의 네거티브 선거전을 폈는데 그것으로는 선거 승부가 안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훈을 여야가 모두 찾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정기남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 네. 우리 진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진 의원님 그 상황실장 중책 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궁금한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오늘 이제 메모드급 선대위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뭐 또 위기감 또는 불안감 뭐 이런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그것을 해소하려면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도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35% 40%대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느낌, 컨벤션 효과도 좀 미약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또 하나만 부과하면 자, 특히 광주 전남 호남인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 어쨌든 호남인들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도 지지합니다만 호남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재명 후보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 또 진성준 의원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질문은 길게 하고 답변은 짧게 하라고 그러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여론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 실패,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 경제가 굉장한 위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도 초박빙 승부일 거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왜 저희들에게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만큼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지지층을 선차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층, 무당층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후보의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후보 지지율을 일거에 끌어올릴 방안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거는 후보 본인의 힘만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정당국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당의 권고도 있었지만 후보 경기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진실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 구상과 사회적 지향들을 선도적으로 꺼냈어요. 뭐 주 4일 근무제라든지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구상들을 꺼내는 게 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진지한 정책론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의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좌파 정책이라느니 포퓰리즘 정책이라느니 이렇게 딱지 붙이기부터 시도했거든요. 야당은.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을 더 실망스럽게 하는 일인데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답을 내놓는 것, 그것을 네. 꾸준히 해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호남에 대한 관심과 대책 주문하셨는데 저희 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아닙니까? 예.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마땅히 호남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한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도 고향이 전주시죠? 예, 전주가 고향입니다. 예, 호남의 아들인데 오늘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감사합니다. 잘 챙기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출범하는데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 만나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이어서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